모두 안녕. 많은 분들이 이 킨더 부에노바를 드셔보셨을 것 같아요. 까보죠. 똑같은 모양을 큰 크기로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먹어보자고요. 바깥쪽에는 초콜릿이 있고 그 다음에는 너트버터가 있는 와퍼층이 있어요. 그리고 고소한 맛이 나는 크림.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틀이에요. 아빠가 이 거대한 파이프에서 우리를 위해 틀을 만들어 줄 거예요. 줄자를 사용해서 120cm를 측정하고 마커로 표시해요. 스크루 드라이버로 측면에 구멍을 뚫고 직소로 표시를 따라 잘라요. 이제 세로로 표시를 한 다음 정확히 두 부분으로 잘라주세요. 나무로 거치대를 만들어봐요. 이를 위해 큰 판자를 두 부분으로 나누고 파이프의 외경을 판자에 표시하고 직소로 잘라주세요. 사포로 매끄럽게 해주세요. 다른 쪽도 똑같이 해줘요. 그들 사이에 넓은 보드를 놓고 나사로 조립해주세요. 나무에서 2개의 큰 반원도 자르고 3개의 작은 반원도 잘라냈지만 작은 반원의 너비가 2배 크네요. 파이프의 반쪽을 스탠드에 설치해요. 큰 반원에 접착제를 바르고 파이프 양쪽에 붙여주세요. 또한 나사로 고정해주고요. 나머지 작은 반원을 설치하면 틀이 완성이에요. 그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작은 반원을 가져다가 랩으로 포장해주세요. 다 됐어요. 틀에 기름을 부어주세요. 벽에도 고루 발라주고 양피지를 붙여주세요. 모든 것을 제자리에 되돌려요. 견과류부터 시작하죠. 20kg이에요. 고기 분쇄기로 옮겨서 미세 노즐을 통해 갈아주세요. 이제 멜란저, 설탕, 코코아를 준비해요. 으깬 견과류 1kg을 담아요. 멜란저를 켜고 서서히 부어주세요. 그건 그렇고 처음에는 갈은 견과류가 건조해서 멜란저가 멈출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런 식으로 조금씩 털어주세요. 그런 다음 설탕과 코코아 가루를 넣어요. 약 40분 후에 초콜릿 너트 페이스트가 완성이에요. 멜란저를 기울여서 모든 파스타를 냄비에 모아요. 우리는 10kg의 견과류를 페이스트로 만들 거예요. 다 됐네요. 와플 반죽을 만들어봐요. 48개의 계란을 미식 바트에 깨줘요. 설탕 3kg를 부어주세요. 향을 위해 바닐라 설탕, 버터를 가져와서 1.5kg을 잘라 냄비에 넣어요. 마가린 1kg도요. 냄비를 스토브에 올려요. 녹여주세요. 미식바트에 부어주세요.
부드러워질 때까지 거품기로 섞어주세요. 3kg의 밀가루를 첨가하고 마지막으로 반죽해주세요. 다 됐네요. 숟가락으로 떠서 와플 기계로 옮겨요. 뚜껑을 닫고 3분 후에 뚜껑을 열어서 꺼내주세요. 그런 다음 너트 페이스트를 기름기가 많은 와플에 발라주세요. 그런 다음 틀 내부에 붙여주세요. 우리는 컨베이어처럼 일했어요. 한 사람이 4개의 와플 기계로 와플을 굽는 동안 두 번째 사람은 틀이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와플을 붙였어요. 크림으로 넘어갑시다. 팩에 든 달걀을 열고 대접에 부어주세요. 각 팩에는 20개의 달걀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10개가 있어요. 밀가루 3kg을 붓고 블렌더로 부드러워질 때까지 모두 섞어주세요. 증점제를 만든 것 뿐이에요. 우리는 이런 거대한 냄비로 크림을 요리할 거예요. 냉장고에서 많은 우유를 꺼내서 우유를 까서 냄비에 부어주세요. 버너에 놓고 뚜껑을 덮고 불을 켜주세요. 우유가 데워지면 설탕 120kg을 넣고 대형 블렌더로 섞어주세요. 계속 저으면서 증점제를 서서히 부어주세요. 버터 3kg도 녹여주세요. 크림에 부어주세요. 여기에 남은 으깬 견과류를 넣고 부드러워질 때까지 크림을 섞어주세요. 이미 걸쭉해졌네요. 틀에 부어주세요. 남은 견과류 페이스트를 와플에 바르고 크림 위에 얹어요. 끝! 틀을 냉동실로 옮겨주세요. 이틀 후에 완전히 꽁꽁 얼었네요.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갑시다. 밀크 초콜릿을 까서 음식 보온기에 넣어요. 가열하도록 켜고 계속 저으면서 초콜릿을 녹여주세요. 액체가 됐어요. 그러나 바에 더 잘 바르려면 기름을 넣고 섞어주세요. 이제 훨씬 더 유동적이네요. 냉동실에서 틀을 꺼낼 때네요. 액체 초콜릿을 와퍼 위로 떠서 발라주세요. 전체 표면을 초콜릿으로 덮을 때까지 계속 해주세요. 보온기에 초콜릿을 더 넣어요. 마분지 시트를 바 위에 놓고 랩으로 최대한 꽁꽁 감아주세요.
먼저 양식을 바닥으로 내리고 이미 랩으로 덮어놓은 거치대로 뒤집어 놓아요. 랩을 제거해주세요. 틀을 조심스럽게 올리고 양피지를 떼어내고 나무 반원 위에 랩을 제거해주세요. 나사를 풀고 반원들을 해체해줘요. 그리고 랩도 제거해주세요. 여분의 초콜릿 칩이 이미 녹았네요. 측정 컵으로 밀크 초콜릿을 떠서 바 위에 부어주세요. 한층 더 부어주고 초콜릿을 굳혀주세요. 이 얇은 다크 초콜릿 스트립만 따라하면 끝이에요. 스팀 냄비 그릇에 다크 초콜릿을 넣고 계속 저어주면서 녹여요. 액체 초콜릿을 패스트리 백에 붓고 바 위에 뿌려주세요. 끝! 우리의 거대한 킨더 부에노가 마침내 완성! 완벽하게 따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좋아요. 조각을 잘라보자고요. 모두 안녕. 오늘은 요리하는데 4일이 걸리는 피자를 만들어 볼 거예요. 첫째 날 가장 오래 걸리는 반죽부터 시작해봐요. 일반 밀가루 270g, 통곡물 30g을 보울에 넣어요. 물 200ml를 붓고 반죽기에 설치해요. 고리를 달고 5분간 반죽을 쳐주세요. 보울을 꺼내 랩으로 덮고 1시간 동안 냉장 보관해주세요. 그런 다음 꺼내서 다시 반죽기에 설치해주세요. 그릇에 약간의 찬물을 붓고 생효모 5g을 부셔 넣어요. 섞어서 보울에 붓고 소금을 넣고 반죽해주세요. 그릇에 올리브 오일을 붓고 손으로 펴 발라주세요. 반죽을 그릇에 옮겨 담아요. 랩으로 덮고 테이블 위에 30분 동안 그대로 두세요. 반죽을 꺼내서 사방으로 늘린 다음 다시 그릇에 담으세요. 랩으로 다시 덮고 30분 동안 그대로 두세요. 같은 과정을 반복해주세요. 우리는 가장 오래 걸리는 피자 도우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 도우의 재밌는 점은 열을 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시원한 곳에서 효모가 매우 천천히 발효되기 때문에 반죽의 향과 맛이 완전히 달라요.
그릇에 다시 넣고 랩을 씌운 후 냉장고에 3일 동안 둬요. 특별한 소시지를 위한 재료를 준비해보죠. 컨테이너에 물을 붓고 소금을 꽤 많이 넣고 저어주세요. 소금물에 소혀를 넣어요. 하루 반 동안 담가서 소금에 절여줄 거예요. 고기는 기름진 돼지고기와 쇠고기를 사용할 거예요. 모든 고기를 큐빅으로 썰어줘요. 이제 고기에 아질산염을 뿌려요. 방부제 역할을 해서 소시지가 오래가도록 해줄 거예요. 그냥 소금도 쳐줘요. 이 모든 것을 고루 섞어주세요. 고기를 컨테이너에 넣고 뚜껑을 덮고 냉장고에서 절여줄 거예요. 둘째 날 버섯을 재울 건데요. 이것들은 아니에요. 냄비에 물을 붓고 마늘, 약간의 정향, 고추, 겨자 알갱이, 소금 및 설탕을 넣어요. 또 고추를 썰어서 냄비에 넣어주세요. 레몬을 잘라서 주스를 짜주세요. 다음 냄비를 스토브에서 가열해주세요. 가열하는 동안 버섯을 썰어요. 메리네이드가 끓으면 버섯을 투하해주세요. (20분) 동안 끓여줘요. 그럼 완성이에요. 항아리로 옮기고 뚜껑을 닫은 다음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다음은 스트라치텔라 치즈예요. 최대 지방 우유 4리터를 냄비에 부어주세요. 매점 우유는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제 우유를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냄비를 스토브로 옮기고 온도계를 넣고 뚜껑을 덮어요. 우유가 50도까지 데워지면 스토브에서 꺼내 식초 7큰술을 넣어요. 섞어주세요. 우유 안에 점차 이렇게 큰 치즈 덩어리가 생겨요. 치즈가 밀도 있게 되도록 수분을 짜주세요. 치즈를 냄비에 다시 넣고 스토브에 올려주세요. 유청에 소금을 넣어요. 뜨거운 유청에 치즈를 씻어주면 늘려주세요. 이렇게 간을 해주는 거죠. 10분 후에 치즈를 가능한 한 가장 긴 스트립으로 늘려서 식히기 위해 찬물에 넣어주세요. 끝. 유지크림을 열고 그릇에 부어요. 소금을 넣고 섞어주세요. 이제 치즈를 가져다가 10cm 조각으로 자른 다음 그 조각을 다시 세로로 길고 얇게 잘라서 크림에 투하해주세요. 다 됐어요. 스트라치텔라 치즈가 완성이에요. 크림이 흡수되게 냉장 보관해놔요. 3일차 마지막으로 소시지를 만들어봐요.
소혀는 이미 소금에 잘 절여져 있네요. 2시간 30분 동안 뜨거운 물에 삶아주세요. 근데 뜨거운 물에는 안 돼요. 온도는 약 87도여야 해요. 시간이 되면 혀를 빼 찬물에 담궈요. 이제 칼을 사용해서 껍질을 벗겨주세요. 완전히 벗겨질 때까지 바깥 껍질을 제거해줘요. 먼저 사선으로 썬 다음 스트립으로 썰어주고, 다음엔 작은 큐빅으로 썰어줘요. 다 됐어요. 냉장고에서 소금에 절인 고기를 꺼내 고기 분쇄기 접시에 옮기고 고기를 다져주세요. 꼭 촘촘한 메쉬를 사용해주세요. 소시지엔 가장 촘촘한 다진 고기가 필요해요. 완료! 이제 다진 고기를 믹서기로 옮기고 소시지의 육즙을 위해 인산염 대신 분유를 넣고 고추, 얼음을 넣어주세요. 믹서기를 설치하고 에멀전으로 갈아주세요. 완료! 에멀전을 보울로 옮기고 또 하나 만들어주세요. 소시지의 이쁜 색감을 위해 분홍색 식용색소, 껍질을 벗긴 피스타치오 듬뿍, 소혀를 넣어주세요. 보울을 반죽기에 넣고 잘 섞어주세요. 다 됐어요. 이건 생 소시지예요. 나중에 소시지를 쉽게 채울 수 있도록 짤주머니에 담아요. 됐어요. 하지만 우리는 소시지 틀이 없어요. 직접 만들어봐요. 보온 비닐을 펼쳐서 원하는 크기로 잘라주세요. 그런 다음 중간에 표시를 하고 밀봉기를 사용해서 선을 따라 정확하게 밀봉해요. 그리고 이음새를 따라 자르면 두 개의 소시지 틀이 완성이에요. 짤주머니 끝부분을 잘라서 소시지를 채워주자고요. 한쪽 끝을 비틀고 실로 묶어주세요. 반대편도요. 끝에 불필요한 껍질을 잘라줘요. 소시지는 아주 단단하게 포장되어야 돼요. 떨어졌을 때 튕겨나올 정도로요. 소시지 2개를 만들었어요. 푸드워머에서 소시지를 요리할 거예요. 최소선까지 물을 부어요. 물이 담긴 용기를 넣고 가장 높은 열을 설정해요. 제 거는 80도네요. 물이 충분히 가열되면 소시지를 넣어주세요. 30분 후 온도계를 꽂고 미리 찬물을 준비해요. 소시지 속이 70도가 되면 바로 꺼내서 재빨리 식혀주세요. 이로써 소시지가 완전히 준비됐네요. 냉장 보관해주세요. 마지막 넷째 날, 피자에 크림 소스를 만들어봐요. 크림치즈 한 팩을 그릇에 담아요. 여기에 말린 바질, 소금, 그리고 강한 농도의 유지크림 200ml를 부어요. 매우 조밀한 크림 상태가 될 때까지 거품기로 섞어줘요. 소스가 완성됐네요. 이제 붉은 양파를 가져와서 껍질을 까주고 반으로 썬 다음 안쪽에 작은 양파를 꺼내주세요. 나머지 양파는 큐빅으로 썰어주세요.
부추도 넣어줄 거예요. 반으로 자르고 줄기를 따라 잘라주고 잘게 썰어주세요. 작은 프라이팬에 양파와 부추를 넣고 약간의 물을 붓고 설탕도 쳐주세요. 섞어주세요. 양파의 특이한 풍미를 더하기 위해 위스키를 붓고 투명 보라색이 될 때까지 중불로 양파를 캐러멜화 해주세요. 다 됐어요. 그릇에 옮기고 아까 발라낸 작은 양파를 빨리 볶아줘요. 화덕에서 피자를 구워줄 거예요. 잘 데워지도록 땔감을 넣어줘야 돼요. 피자에 피망을 넣을 건데 생으로 넣진 않을 거예요. 바로 불 속으로 던져요. 2분 만에 불에 탔어요. 이게 필요해요. 탄 껍데기를 칼로 긁어내면 그 뒤엔 연기 맛이 나는 멋진 펄프가 모습을 드러내죠. 씨앗과 꼬다리를 제거해주고 큐빅으로 잘라주세요. 수제 소시지를 까봐요. 썰어주세요. 자, 반죽으로 넘어가서 반죽이 달라붙지 않도록 판에 거친 밀가루를 뿌려줘요. 잘 늘어나는 반죽을 꺼내 판에 올려놓고 손으로 눌러주세요. 다음 던지고 쳐주면서 도우를 이와 같이 늘려주세요. 반죽이 판 전체를 덮을 때까지 반복해주세요. 첫 번째 층은 소스죠. 소스를 반죽 위에 놓고 펴발라주세요. 다음은 수제 소시지 조각이요. 다음엔 절인 버섯을 올려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균일하게 올려야 한다는 거죠. 다음은 스트라치아텔라 치즈요. 치즈를 피자의 네 부분으로 올려주세요. 튀긴 작은 양파, 그리고 그 위에 위스키 향이 나는 커러멜화된 양파를 올려줘요. 연기향이 가득한 피망을 뿌려주세요. 오븐이 예열됐네요. 숲을 벽으로 밀어넣고 젤을 쓸어준 다음 뜨거운 화덕 안으로 피자를 넣어주세요. 숯 쪽이 열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약 5분 후에 돌려주세요. 그리고 치즈가 완전히 녹도록 오븐 천장 쪽에 잠시 뜸들여주세요. 피자가 100시간 만에 완성됐어요. 잘라줄게요.